교수님 뭐 건축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까도 뭐 큐레이터로서나 혹은 총감독으로서나 역할도 하시지만 작가로서의 활동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건축가분들하고 좀 다른 지점이기도 한데 이런 전시나 혹은 다원예술의 작가로서 좀 활동하고 계시는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들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작가처럼 이제 그런 전시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는 게 이제 사실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건축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뭐 당연히 건물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언어일 텐데 결국은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건축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개념적인 생각, 태도 뭐 이런 류의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 뭐 이런 것들 무형의 거에 가까운 거죠. 약간 건물은 그것이 뭔가 드러나는 하나의 이제 형상일 뿐이고 건축은 생각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걸 이루게 하는. 그렇다면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꼭 건물로만 형상화될 수 있을까? 또는 남들에게 프레젠트 될 수 있을까? 그건 아닐 것 같다. 다양하게 논의될 수 그러니까 말해질 수 있잖아요. 그것이 표현될 수 있고. 그래서 그 매체의 다양함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더 저는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같은 것도 건축을 드러내는 하나의 또 표현이잖아요.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시대에 지금 동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잖아요. 유튜브가. 그래서 건축이 표현되는 다양성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관심이 가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제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다양한 거를 이렇게 뭐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연스러운 걸 자연스럽게 하자 뭐 이런 거죠. 이게 빌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전시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공연 예술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저 더 이렇게 이해 폭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. 일반에서의 건축에 대한 이해. 맨날 건물로만 얘기하니까 건축이 이렇게 고립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자꾸 이 작은 섬 안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응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. 물론 그 응축의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확산의 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나 제가 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었던 거는 교수님 예전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성이라든지 그것도 레스타리즘 이런 키워드를 좀 언급하셨는데 저는 사실 되게 그게 재밌었거든요.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역사나 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현상이고 또 중요한 사건이어서 계속된다는 뭐 어떤 우선되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좀 약간 이렇게 어쩌면 좀 버려진 것들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저는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
좀 들었는데 그래서 교수님 좀 그런 걸 어떻게 좀 찾게 되셨는지 혹은 조금 더 끌어내고 싶으신 뭐 앞으로의 어떤 어떻게 그런 거를 딱 찾아냈냐? 그런 것도 좀 궁금한. 맥락 비슷한 맥락이죠. 뭐 왜 너 자꾸 왜 공공하냐. 뭐. 사실 그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. 뭐 그런 거 그 레스트라는 더 레스트라고 하는 그 나머지에 대한 생각 그 단어를 처음 떠올린 건 정확하게는 15년일 거예요. 그렇죠. 그 일이 당연히 많지 않았고요. 13년에 아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한 사무실 2년 됐을 때고 뭐할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는 미술 기획자들 친구 같은 관계의 이제 그런 미술계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 건축적으로 이렇게 있는 생각들에서 좀 놓치고 있는 지점들을 미술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봤달까?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때 그냥 아는 기획자분들이랑 또는 작가님들이랑 돈은 없었는데 하나도 뭐 지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아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해서 뭐 그런 정도의 공간 기여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때 서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냥 한번 해보자 했었어요. 그래서 말은 서울인데 그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종주성 강한 이 도시를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서울의 가장 서울답지 않은 서울성이 아닌 서울성으로 논의되지 않는 그 무언가들을 얘기하는 서울이라는 전시를 했던 거죠. 가장 핵심은 이름 없는 것, 그러니까 완전히 이름 없는 것들, 아무런 그 캐릭터도 없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, 공간적으로, 건축적으로, 그 도시적으로,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때 했고, 제가 그때 그냥 좀 그거를 글로 이제 뭔가 생각들을 써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? 그래서 하다가 나온 게 나머지였어요. 그래서 나머지라는 단어. 너무 그거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너무 긍정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한 한국, 그러니까 완전 순 한글이잖아요. 그래서 한문도 싫고 그래서 순 한글로 뭐가 좋은 언어가 없을까? 그러다가 나머지라는 단어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 관심이 전에부터 있었던 건지만 개념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정리되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조금씩 더 생각하면서 뭐 이제 마침 2020년? 뭐 그때 이제 공간지의 프레임 그 특별 그 특집으로 건축가들 섹션이 있잖아요. 그 프레임에서 이제 작업들 정리해서 할 때 그 개념이 어쩌면 내 전반적인 작업들의 그 요약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.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돌아보니 그런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레스트이즘이라고 했던 거고 그렇게 정리됐던 것 같아요. 뭐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굳이 좀 정리를 해보자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정리된 거고 뭐 이론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. 근데 오히려 저는 처음 듣는 그 입장에서는 확 와닿았어요. 그런 어떤 잃어버린 것들 혹은 우리가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것들 그런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건축가 분도 있구나. 혹은 뭐 저도 오히려 저도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는 약간 계기였죠. 나도 조금 어떤 잃어버린 것들 우리 그게 뭐 어떤 건축이든 아니면 그 이외의 것들 그런 걸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. 그런 것들 굉장히 지금은 놓치고 있지만 중요할 수 있겠다.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